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의 당선자분들께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따가 낭독하고 또 백브리핑을 통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019년에 한일 무역 분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일본이 수출을 규제했던 사건입니다. 핑계는 전략물자 유출이었지만 실상은 일제강제동원 손배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국제무역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며 벌인 오만한 폭거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일 무역 분쟁 때보다 더 황당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핑계로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을 정리하라는 행정 지도를 내린 것입니다. 일본이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기업의 사유재산과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몰상식한 짓입니다. 5년 전에는 국제무역 질서를 무시하는 것에 그쳤다면 지금은 시장경제 자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을 적성국의 적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조치입니다. 일본보다 더 황당한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주권 국가라면 국민이 외국에 투자한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보면서도 일본 정부에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한국 언론과 인터뷰할 것을 요청하고 총무성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까지 했습니다. 외국에 투자된 재산권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재산권 침해 국가의 편의를 봐주는 정부, 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해서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요. 참석하신 분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민 조국혁신당 당선자이십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네, 신장식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카카오톡처럼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 앱인 라인 야후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보여도 꿈쩍 않던 정부가 이제야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이를 알리고 정부의 대처를 촉구한 것이 4월 26일이니 보름 만입니다. 참 빠른 정부입니다. 그런데 사안이 엄중함에도 용산 대통령실이 아닙니다. 외교부도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이 있는 부처라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내용을 뜯어보면 참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국민들의 의구심은 오히려 커져만 갑니다. 정부가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간파하지 못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해법을 내어놓지 못하는 무능한 무책임한 정부의 분통이 터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본에서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일본의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두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할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알려드립니다. 이번 라인 야후 사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 사업 영역에 무리하게 관여해서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민간과는 긴밀히 소통을 했다고 하면서 정작 일본 정부에 대한 국가 대 국가로서의 대응은 하나도 못했다고 실토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인 야후는 정부와 민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인 외교 문제입니다. 일본이 이 문제를 정부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장 한일 투자 협정상의 국가 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과기정통부가 아니라 외교부가 나설 사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교부는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대일 굴종 외교가 몸에 배서 이제는 입도 뻥끗 못하는 것인지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일본 총무성의 대변인 역할까지 하는 것인지요. 매국 정권이라는 불명예를 기꺼이 받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 일본 정부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에 화가 난 우리 국민을 달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라인 야후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있는 눈이 많습니다. 라인 야후의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네이버 이외에도 일본에서 이미 사업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유니콘 기업을 꿈꾸며 일본을 포함해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대한민국 정부를 믿지 못하고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한 입장과 굳은 책임감을 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없어요. 이거 오후에 민주당도 이렇게 입장을 낼 예정인데 혹시 뭐 공조하고 있으신 양당이 공조하고 있으신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직 그 민주당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거나 저희가 공조 요청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라인 야후 사태는 우리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필요한 모든 공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자회견 추가 기자회견이나 다른 계획은 맞습니다. 직접 말씀하셔도 말씀 내일 계획이라도. 네, 내일 안 그래도 질문 감사하고요. 내일 지금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IT 업계 분들이 모여 계시는 판교에 가서 장외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치부 쪽 많이 계시지만 함께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후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통보를 드리겠는데 12시 반에 판교에서 유스페이스와 H스퀘어 그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요. 동시에 금요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이제 열 예정입니다. 토론회의 큰 축은 외교와 요 IT 문제 이제 엮어서 할 거라서 아마 꽤 괜찮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게 비단 어느 한쪽의 일이 아니라 외교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 이 두 가지가 다 얽힌 상황이라서 좀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은 판교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요. 금요일은 국회에서 그 외교 라인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말씀하신 겁니다. 또 네, 오늘 현재 강릉에 계시고요.
강릉에서 내일 아침 1박 하시고 내일 아침에 독도 일기가 좋으면 독도로 이렇게 출발하실 예정이십니다. 조국혁신당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상당수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독도 방문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영토 문제까지만 뛰게 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는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신장시 대변인 좀 얘기해 보세요. 독도 방문 일정은 사실은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미리 준비됐던 것이고요. 이 사태 때문에 독도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선후 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드리고요. 이게 단순히 독도 문제가 독도 관련돼서 우리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라인야후 사태는 아까 이혜민 당선인 말씀하신 대로 주권의 문제이자 IT 과학기술의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기술과 안보의 문제가 동시에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동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독도 문제와는 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자제를 해야 된다 내지는 뭐 시기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발상을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문제고요. 오히려 안보와 IT 관련돼서는 이 문제,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보다 확고한 원칙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 원칙 중에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은 반드시 배제해야 할 원칙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시 왜 질문하셨는지 좀 알고 있어서 그 대변인님 말씀에 첨언을 좀 하자면은 지금 질문의 뒤에는 어떤 이제는 지식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국가 분쟁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먼저 그걸 끌어올렸을 때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 당은 그 부분에 대한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걸 먼저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IT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현재 윤석열 정부가 행하고 있는 행동을 설명하는 어떤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친일 그리고 우리나라 국익을 해치는 매국 이런 키워드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 아까 제기하신 어떤 우려 부분을 덮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분노도 하고 있습니다.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라는 그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은 그런 차원에서 일찍이 기획됐던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 라인야후 사태와 직접 관련질 행사는 아닙니다. 네, 또